여러분, 호텔 뷔페 하면 왠지 특별한 날 가는 곳 이런 이미지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신라호텔 더 파크뷰는 주말 저녁 기준 1인당 19만 8천 원입니다. 솔직히 한 끼 식사로 20만 원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렇게 비싼 호텔 뷔페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호텔 뷔페 방문 경험률이 2016년에는 55%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72%로 크게 뛰었다고 해요. 특히 20대부터 40대가 주 이용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소에는 가성비를 따지다가도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경험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른바 소비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요즘 외식 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경험의 공유와 신중한 외식입니다. 너도 나도 먹는 걸 찍어 올리고 공유하다 보니 식당 하나를 고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많이 외식하기보다는 한 번을 먹더라도 그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는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심지어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다이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급 미식 경험에 대한 수요 자체가 부쩍 커졌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의 대명사이자 신중한 외식을 고려할 때 과연 그 값어치를 할까? 하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더 파크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흔히들 파크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훌륭한 음식 맛은 기본이고 신라호텔 특유의 세심한 서비스, 고급스러운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유명 셰프 초청 이벤트까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족도가 높다, 가격이 아깝지 않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명성이 실제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 느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크뷰의 전 메뉴를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제가 느낀 장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곳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총평까지 이 순서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음식부터 만나볼까요? 첫 시작은 콜드 섹션입니다. 신선한 채소는 5성급 호텔 뷔페라면 기본 중 기본이라 빠르게 넘어가고 옆에는 연어 샐러드, 새우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카프레제, 브로콜리니 샐러드, 그리고 김치 등이 준비되어 있지만 솔직히 여기까지는 다른 뷔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죠. 파크뷰만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산물 샐러드, 표고 강정, 월과 채말이, 크림에 졸인 더덕을 올린 사태편, 달래를 올린 홍합찜, 갈비 양념 새송이구이, 가지선, 파스닙 샐러드까지. 솔직히 저 조식이면 몰라도 디너 뷔페에서는 이쪽을 거의 쳐다도 안 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 메뉴나 시즌 메뉴는 반드시 먹어보는 편인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제가 오늘 몇 번이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음식들은 대체로 간이 참 절묘해요.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딱딱 맞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신라호텔에서 이렇게 월과채나 표고버섯을 활용한 한국적인 메뉴들을 선보인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으로는 일식 코너가 이어져 있습니다. 파크뷰에서는 훌륭한 셰프님들을 초청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꽤나 자주 합니다. 이날은 아리아케 셰프님들이 직접 스시를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스페셜 스시 라인업은 아까미찌개, 무늬오징어, 광어 곰부즈메, 단새우, 고등어, 태막기였고 붕장어도 있었습니다. 무늬오징어에는 시소와 함께 제공되었고 아까미찌개는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맛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참다랑어, 붕장어, 연어, 그리고 흰살 생선이 제공되는데 사실 이벤트 없어도 파크뷰 스시 코너는 거의 항상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샤리는 약간 꼬들꼬들한 스타일이라 제 입맛에는 잘 맞았고 붕장어는 상당히 부드러웠으며 장어 특유의 고소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구도 요청하면 주시는데 이거 맛있으니까 꼭 달라고 해서 드셔보세요. 반면 스시에 비해 사시미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사시미에는 참돔, 연어, 참치, 단새우가 있는데 저처럼 기름 좔좔한 참치 뱃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에겐 다소 많이 아쉬울 수 있어요. 라세네의 그 압도적인 참치 뱃살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치면서 파크뷰의 사시미 코너는 구색만 갖추고 힘을 좀 뺐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 그 옆에 있는 전갱이를 딱 먹어보면 조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제가 원래도 전갱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날따라 유난히 고소하고 전갱이 특유의 그 서걱거리는 식감도 잘 살아있어서 이건 꽤 괜찮았어요. 옆에는 히카리모노 나메로 간장 소스를 곁들인 치즈 두부, 할라피뇨 민트 소스 흰살 세비체가 있습니다. 우선 할라피뇨 민트 소스라는 이름을 보고 바로 패스했고 치즈 두부는 살짝 망설이다가 먹어봤는데 먹어보길 잘했습니다. 치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진한 치즈 맛입니다. 처음엔 두부 맛이 치즈보다 더 강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치즈 맛이 확 나면서 두부 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이 위에 뿌려진 깨도 그냥 뿌린 게 아니라 고소함을 더하면서 식감까지 살려주더라고요. 히카리모노 나메로는 식감이 조금 끈적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약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스시와 사시미 코너 사이엔 대게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는 기본적으로 차갑게 제공되는데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데워주시고요. 수율도 괜찮고 살맛도 나쁘지 않지만 대게는 확실히 아리아가 짱이다. 자, 이제 슬슬 고기를 좀 먹어볼까 하고 일어나려는데 수프를 갖다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앙크루트 스프를 하나씩 가져다 주시는데 이 수프도 맛있어요. 약간 좀 저렴한 뷔페 가면 이런 수프가 짜거나 느끼한 곳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 수프는 확실히 간이 적당했습니다. 수프 자체가 너무 묵직하지도 않으면서 버섯향은 제대로 살아있고 이 위에 올라간 빵, 이거 수프랑 같이 먹으면 배부를까봐 무서운 맛 아시죠? 이거 계속 들어갑니다. 적당히 맛만 보고 바로 그릴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릴 코너에는 허브 마늘 치킨, 갈비, 양갈비, 랍스터, 등갈비구이, 구운 쇠고기 안심과 쇠고기 등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갈비는 솔직히 라세느나 아리아에 비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게 맛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라세느랑 아리아의 양갈비가 워낙 맛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쉽다. 대신 파크뷰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심 스테이크. 바로 나온 안심을 가져다 먹어보면 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게 이날만 맛있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안심 스테이크는 항상 괜찮더라고요. 안심은 진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랍스터는 지난 3월에 왔을 때보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좀 부드럽지도 않고 다소 말라있거나 맛이 좀 떨어져서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하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방문 때는 충분히 촉촉하면서 살맛도 괜찮더라고요. 라세느 랍스터는 랍스터 버터구이 느낌이라면 파크뷰는 레몬 향이 조금 더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허브솔트랑 레몬즙을 살짝 가미한 것 같았습니다. 등갈비구이는 약간 뻑뻑했고 소스 맛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BBQ 자메이카 통다리 맛이랑 싱크로율 99%입니다. 옆에는 양식 코너로 이어집니다. 노랑 대추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베이컨 피자, 트러플 감자 메쉬, 컬리플라워 소스 새우구이, 이탈리안 스타일의 가리비, 크리스피 삼겹살, 찹스테이크, 어니언 소스를 곁들인 항정살구이, 페퍼 소스를 곁들인 미트볼이 있습니다. 메뉴가 자주 바뀌어서 3월에는 가자미구이랑 메루구이가 있었는데 이날은 찹스테이크랑 항정살구이로 변경됐더라고요. 가자미구이도 맛있었지만 역시 고기가 짱이다. 피자도 페페로니 피자에서 베이컨 피자로 바뀌었는데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난번에 페페로니 피자를 먹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3조각이나 먹었거든요. 신라호텔 페퍼로니 피자는 브라운 어니언을 사용해서 적당한 단맛을 추가한 덕분에 페퍼로니의 짠맛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서 훨씬 맛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컨 피자는 진짜 그냥 무난한 베이컨 피자여서 굳이 다시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크뷰는 이렇게 피자가 한 조각씩 딱 분리되어 제공돼서 좋았습니다. 보통 뷔페 가면 피자가 잘 안 잘려있거나 잘려있어도 치즈 때문에 가져갈 때 막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사소하지만 여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파스타와 뇨끼는 확실히 다른 호텔 뷔페보다 괜찮더라고요. 다른 호텔 뷔페 파스타는 그냥 뷔페 파스타네 정도인데 파크뷰는 레스토랑 파스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은 대부분 다 훌륭했는데 특히 이 가리비는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한 5개? 크리스피 삼겹도 뷔페에서 제공하기엔 다소 까다로운 메뉴라고 생각했는데 파크뷰는 살코기 부분도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트러플 감자 메쉬도 간도 잘 되어 있고 트러플 향과 어우러져서 맛있었는데 이것도 배부를까 두려워서 많이 먹진 못했어요. 다음 딤섬 코너로 넘어가 보면 딤섬 코너가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딤섬 종류로는 배추, 버섯, 닭고기 교자, 마라새우 딤섬, 소룡포, 고추 돼지고기 교자, 새우 돼지고기 샤오마이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멘보샤, 돼지고기 새우 춘권, 흑임자 찹쌀 튀김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다 맛있으니까 하나씩 다 드셔보세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맛있었고 육즙도 살아있고요. 마라 딤섬은 얼얼함 때문에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도 그 얼얼함이 마지막에 살짝만 올라와서 딱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란 게 이 멘보샤, 솔직히 생긴 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서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채소를 적절히 섞어서 맛이 한층 더 풍부했고 겉은 적당히 바삭한데 안은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솔직히 웬만한 중식당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파크뷰에서는 미슐랭 출신 셰프님이 오셔서 직접 창폰을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또 3월과 5월에 제공된 창폰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3월에 제공되었던 창폰과는 다르게 5월에는 크리스피 창폰으로 변경되었는데 훨씬 맛있고 식감도 더 다양해져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았습니다. 창폰 옆에는 누들 코너로 이어집니다. 누들에는 베트남 쌀국수,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 꽃게탕면이 있는데요.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의 소고기는 다소 아쉬웠지만 이 짜장면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이 꽃게탕면도 꽃게살이시라고 국물도 맛있었고 그리고 쌀국수마저도 맛이 진하면서도 깔끔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냥 다 맛있는데? 보통 누들 코너는 구색만 갖춰놓은 뷔페가 많은데 파크뷰 누들 코너는 다른 호텔 뷔페보다 퀄리티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누들 코너 옆으로 본격적인 중식 코너가 이어집니다. 중식에는 통도미찜, 게살새우 볶음밥, 깐풍기, 광동식 속꼬리찜, 해산물볶음, 부기새우, 스파이시 데리야끼 소스 장어튀김, 전복송이 해산볶음이 있고요. 그 옆에는 찜기에 들어있는 따뜻한 대게찜과 북경오리가 있습니다. 중식 코너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져와서 먹든 평균 이상입니다. 광동식 속꼬리찜은 딱 동파육 소스에 고기가 속꼬리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도 그냥 살을 가릴 수 있고 헬렐레거리는 살코기를 한 입 먹어보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빨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고기를 어떻게 이빨 없이 먹어? 게살 스프에는 게살이 정말 많아서 게 발라먹기 귀찮으면 그냥 여기서 게살을 건져 먹으면 될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부기새우랑 깐풍기는 사실 제가 좀 늦게 한 8시쯤 돼서 담으러 갔더니 대부분 다 식어 있어서 이걸 담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셰프님께서 딱 보시더니 따로 조금씩만 바로 만들어서 갖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만든 깐풍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먹어봤는데 일단 역시 간이 정말 적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매워서 컴플레인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덜 맵게 하는 게 낫긴 하겠죠. 다음은
부기새우인데 이건 꼭 먹어보세요. 다른 뷔페 새우보다 새우살이 훨씬 풍부하고 맛도 진하고 부드러워요. 딱 먹어보면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 소스가 많아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면 소스 자체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꽤나 달달한 편인데 안에 새우가 맛이 진하고 짭짤해서 소스를 일부러 조금 더 달게 한 건가 싶었습니다. 북경오리는 셰프님께서 앞에서 직접 잘라주시는데요, 제가 사진 찍으니까 따봉도 날려주시더라고요. 북경오리는 다른 호텔 뷔페보다 확실히 맛있었고 껍질도 따로 분리해서 옆에 놔주셔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북경오리가 가장 맛있었던 곳은 페어몬트 호텔의 스펙트럼이었는데 작년 12월에 갔을 땐 북경오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식이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제 맘속 1등은 신라호텔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디저트 코너입니다. 디저트 코너에는 과일이 있는데 3월까진 딸기였다가 최근에는 수박이랑 오렌지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케이크 종류가 꽤나 많은데 솔직히 와 맛있다 싶을 정도의 케이크는 딱히 없었어요. 그렇다고 형편없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고 신라호텔이라는 어느 정도 기대치에 비해 못 미쳤다는 뜻입니다. 3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5월에 방문했을 때 변경된 케이크들이 더 괜찮았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들렌을 딱 먹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디저트 맛집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마들렌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몽블랑도 지나치게 달지 않고 괜찮았지만 이 마들렌을 먹었을 때 그 감동 때문에 몽블랑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쉬웠던 게 전에는 더블 초코 아이스크림이 제공됐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고디바처럼 초코 맛이 정말 진하고 맛있어서 먹고 나면 바로 혈당 쇼크와 함께 꿀잠 예약이었는데 없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여기까지 전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꼭 먹어봐야 할 강력 추천 리스트는 쇠고기 안심, 부기새우, 멘보샤, 크리스피 창펀, 스시, 해산물이 들어간 모든 음식, 그리고 마들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공간이 남는다면 누들 코너도 하나씩 다 먹어보고 월과채말이도 먹어보고 딤섬 5종도 먹어보고 속꼬리찜, 파스타, 뇨끼, 치즈 두부 그냥 다 하나씩 먹어보세요. 그럼 음식 외적인 부분들은 어땠을까요? 먼저 공간과 인테리어는 원목과 대리석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통창 구조라 창가 자리에 앉으면 남산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서비스 역시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음식이 식으면 늦게 온 손님들을 위해 즉석에서 요리를 새로 내어주시는 셰프님의 세심함도 있었고 다른 직원분들의 응대도 빠르고 친절해서 식사하는 내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식 코너에서 만났던 아리아께 셰프 초청 행사와 같은 이벤트는 파크뷰가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회를 만난다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네요. 하지만 완벽하게 만족스럽게만 했던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좌석 간 간격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 대화 내용이 원치 않아도 너무 잘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이 결혼 1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말다툼을 하더군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들려서 밥 친구가 생긴 듯한 느낌으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둘째, 음식에서 매콤한 메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깐풍기 정도가 아주 살짝 매콤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칼칼하거나 입맛을 확 당겨주는 요리가 부족해서 뷔페 특성상 먹다 보면 살짝 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라세네의 짬뽕처럼 뭔가 하나 정도는 매콤 얼큰한 요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건 저 같은 혼밥 쪽에게 해당하는 아쉬움인데요. 파크뷰가 가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긴 하지만 1인 예약은 할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서 여유롭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럴 땐 좀 슬픕니다. 자, 그래서 파크뷰 그 돈 주고 갈만한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본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롯데호텔 뷔페 라세네를 따로 다루겠지만 미리 살짝 비교하자면 라세네는 양갈비, 랍스터, 참치뱃살 같은 특정 메인 메뉴들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나는 메인 요리에 집중해서 제대로 먹고 싶다 하시면 라세네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반면 파크뷰는 어느 한 메뉴가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음식의 퀄리티가 매우 높고 중식, 일식, 양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 없는 맛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다른 호텔 뷔페보다 일단 조리 자체가 훌륭하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파크뷰는 어느 하나 대충 놓은 음식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외식을 위한 투자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할인 프로모션 등을 잘 이용하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라세네의 메인 음식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파크뷰랑 비교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후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중한 외식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